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 상당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이 옵션들을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들 중에 첫 번째 파일 있죠. 이 파일 좌측 하단에 맨 꼭대기 있는 거. 이 파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새 파일 열기, 즉 새로운 창을 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기. 왜냐면 기존에 데이터가 있다면 기존 데이터를 여는 겁니다. 이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그 데이터 보기 창에 데이터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저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이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사용한 파일의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파일과 데이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만약에 일주일 후에 다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내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가 위에서부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맨 위에 있는 파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작업 이전에 했던 가장 최신의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능, 편집 기능이 있는데요. 이 편집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바로 그 복사와 붙여넣기 또는 변수 삽입, 케이스 삽입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복사할 때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그 데이터를 복사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하이라이트를 하고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변수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케이스 삽입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원하는 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딱 클릭을 하면은 옵션 기능이 뜨기 때문에 그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기 중에 이 상태 표시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상태 표시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만약에 저걸 꺼놓잖아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데이터는 안 돌리겠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요구했을 때 컴퓨터도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 표시줄이 지금처럼 체크가 돼 있다면은 이 SPS 프로그램 그 밑에 하단에 지금 실행 중입니다. 뭐 완료가 됐습니다. 뭔가 나와요. 근데 저거를 이 상태 표시줄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근데 뭐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분석 누른 다음에 결과 빨리 안 나온다고 막 눌러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못 따라가겠죠. 그러다 컴퓨터 깨지고 뭐 다운되고 그러겠죠. 뭐. 그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질이 좀 급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상황이 나쁘거나. 근데 조금만 참아보시면은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상태 표시줄을 켜놓으시면 그런 문제는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밑에를 싹 보시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에서 또 가급적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케이스 선택이에요. 케이스 선택이라든지 파일 합치기라든지 파일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케이스 선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100개를 모았어요. 200개를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특정 파일을 내가 찾고 싶어요. 또는 만약 여기 100명 중에 남학생, 여학생 항상 일렬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막 섞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나는 남학생만 좀 찾고 싶다.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케이스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결측값 제거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결집값 제거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저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결집값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분할과 파일 합치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파일 그 분할 같은 경우는 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A 전공의 정보, 저거는 B 전공의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파일 자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파일 분할입니다. 그 반대로 파일 합치기는 반대겠죠. 각과에서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쳐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데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이 파일 합치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변환. 이 변환 같은 경우가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이냐면 바로 변수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 요 두 가지가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수 계산.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했을 때 1, 2, 3, 4, 5 다섯 문항을 물어봤으면 일반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섯 문항을 합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섯 문항 합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든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우스로 딱 긁어가지고 약간 시그마 표시 같은 걸 딱 누르면 합이 되는데 이 SPSS는 뭐 명령어를 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약간 순수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이 어딨냐? 바로 저 변수 계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 이게 어느 경우 때 많이 쓰이냐면요. 가장 유용할 때가 어디냐면 역코딩이에요. 역코딩. 나는 친구랑 만나면 좋다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는 친구랑 만나는 건 좋은데 밑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나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면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4, 5 해가지고 5가 좋은 거면은 위는 좋다가 5를 체크했어요. 그럼 밑에 5는 어떨까요? 짜증난다 5를 체크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친구랑 관계가 좋지 않은 거니까. 이때 역코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씁니다. 왜 같은 변수로 코딩하기와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는 기존 변수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같은 변수로 코딩하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싹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알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하다못해 일주일 후에 만약에 또 돌아보잖아요. 이게 역코딩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있던 코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코딩했던 걸 다시 역코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분석이 있는데요. 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떠한 분석을 하겠다. 통계 분석을 하겠다. 바로 이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하겠다. 무조건 이 분석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시다고 그런다면 통계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통계 기법을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안다면 통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죠. 왜? 통계의 기본 분석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알고 어떠한 통계 기법을 쓰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냥 분석은 찾아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버전에 따라 달라요. 지금 버전 18부터 그 이상까지는 레거시 대화 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SPSS가 이 그래프 부분에서는 약간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그래프는 여전히 그 엑셀이 좀 파워풀합니다. 엑셀이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기타 프로그램들 쓰실 수 있으시면은 파이썬 R 뭐 이런 걸 쓰면은 아마 그래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 유틸리티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쓰실 경우가 없는데, 어느 때 필요하냐면 바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경로 분석해가지고 매개 효과라든지 조절 효과 또는 매개된 조절 효과 이런 것들을 보실 연구에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유틸리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옵션을 따라하잖아요. 바로 제가 여기 했죠. 프로세스 매크로. 그 미국의 그 헤이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헤이즈라는 학자가 그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 매개된 조절 효과, 뭐 조절된 매개 효과에서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크로로 만들어 놨어요. 매크로로 만들어 놔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그냥 변수만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분석하게끔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다가 그냥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세스 매크로가 지금 종류가 있는데요. 초기에 나왔던 프로세스 매크로는 바로 이 유틸리티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 절차를 겪어야만 이 프로세스 매크로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신에 나온 프로세스 매크로는 이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 프로세스 매크로의 그 설치 방법을 따르면은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전 방법과 이 현재의 프로세스와 차이점은 뭐냐면요. 매개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옛날 프로세스는요. 그 소벨 테스트하고 부트트래핑이라는 결과를 두 개를 동시에 제시해 주는데, 그 최신의 프로세스 매크로는 부트스트래핑 결과만 제시를 해줍니다. 소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소벨 테스트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메뉴에 대한 걸 봤다면 또 차이점은 뭐냐면 옆에 아이콘이 있었죠. 그 아이콘을 봅니다. 그 아이콘을 살펴볼 때 이 파일 같은 건 여는 거고요. 바로 이 세이브. 이 세이브는 바로 저장이죠. 근데 이 저장 버튼을 뭐 학생들도 그냥 저장 버튼 누르긴 하는데요. 왜 저장 버튼이 이렇게 생긴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 USB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USB가 없었죠. 플라피 디스크였죠. 그 플라피 디스크에서 저장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뭐냐? 바로 요걸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신 다음에 돌아갈 거야. 이건 돌아가고 앞으로 가고 요걸 많이 쓰는데요. 난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SPSS가 무한정 여러분들이 해왔던 작업을 기억하지 않아요. 한 3번, 4번 정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시면은 바로 요걸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야. 이 부분 특히 뭐 보시면 알겠는데 요 부분은 좀 특히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나뭇가지처럼 생겨가지고 1과 A. 저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정책 연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개발안도 있고 평가안도 있고 뭐 청소년 정책 연구도 있고 우리나라 수많은 연구소들이 있죠. 그런 데에서 그 연구자들인지 또는 공공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개방을 합니다. 근데 개방된 데이터를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SPSS 데이터를 여는 순간 전부 다 매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데이터 창에 숫자는 안 보이고 전부 다 한글만 보여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한글밖에 안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그런 데이터 이걸 한 번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전체가 전부 다 숫자로 바뀔 겁니다. 숫자로 바뀌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숫자를 한글로, 문자죠.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내 데이터에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에요. SPSS를 그대로 설치하면은 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상태 표시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상태 표시줄 저걸 꺼버리면은 프로세스가 컴퓨터가 막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SPSS에서 전체적인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보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분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분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분석에서 보면 표, 평균 비교, 혼합 비교, 상관 비교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갔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SPSS는 크게 창이 하나 항상 나타나는데 그 창이 뭐냐면 대화 상자라고 그래요.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변수 목록, 분석 대상, 명령 버튼, 하위 대화 버튼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부분이 뭐냐면 변수 목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 데이터에 어떠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좌측에 나타난 이 모든 변수를 다 분석을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 변수만 분석하고 싶어요. 그거를 우측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옮겨졌으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도 나는 저것만 분석하겠다. 바로 분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분석이 돼요. 그렇지만 이 기능들을 이용하면 더욱더 풍부한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명령 버튼입니다. 그 이쪽으로 보면 하위 대화 버튼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하위 명령 버튼이라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고 이게 바로 명령 버튼. 이게 이제 명령 버튼인데 지금 뭐냐면은 요것과 요거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명령 버튼은 이거고요. 하위 대화 버튼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확인을 누르면 분석이 되는데요. 확인은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재설정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원상태,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원상태로 바뀌고요. 취소를 누르면 당연히 이 창이 없어지겠죠. 도움말을 누르면 도움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붙여넣기가 뭐냐, 이 SPSS는요 과거에 명령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붙여넣기를 딱 누르잖아요. 이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명령어 창에서. 그래서 나는 명령어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SPSS의 전체적인 이 실행부터 해서 어떠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를 볼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SPS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